베트남 에너지 공기업 PBN의 금융지주 PB컴뱅크의 녹색개발금융 수석고문 이동욱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진택 한성대 지식서비스와 컨설팅 대학원 원장님, 또 노규성 에너지 디자인 학회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베트남의 넷제로 화약에 대한 확실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움직임이 주는 한국에서의 관점을 어떻게 봐서 사업 기회 및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느냐를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PT가 아닌데, 이 자료가 이게 아닌데 파워포인트 없어요? 그래서 사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그럼 제가 이거 갖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드리는 개요는 전반적인 베트남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 베트남에서 그 디시즌이, 그러니까 결정문이 3개 정도 발표가 났습니다. 그 결정문이 주는 의미,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석유공사와 그 PB컴뱅크의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의 그런 연결점을 한번 자꾸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잠깐만요. 베트남은 그 자료가 이제 2010년 자료, 21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2016년 자료입니다. 2016년 현재 약 한 2억 톤 정도의 탄소가 이제 배출되고 있고, 그 중에 한 65% 정도가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자료는 23년 초, 22년 말이나 23년 초에 발표가 되겠지만은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마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 파워포인트로 드렸는데 그 파워포인트가 이제 뜨질 않아 가지고 그냥 제가 자료랑 맞춰 가지고 최대한 파워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NDC를 2020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베트남 자체적으로는 2030년 비즈니스 as usual 기준으로 약 9%를 절감하겠다. 만약에 해외에 도움이 있게 되면은 한 27%까지 절약할 수 있겠다는 굉장히 막연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14개월 이후 COP26에서는 총리께서 2050년 넷 제로를 덜컥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21년 초부터 베트남의 에너지 트랜지션과 그 수소에 관련된 업무를 꾸준히 봐온 상태였습니다. 그 베트남의 그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법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그 3가지 법규가 7월 22일, 바로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아직 이게 영어로 떠가지고 베트남 자료가 영어로 떠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7월 22일부터 7월 22일, 25일, 26일 순차적으로 3일 동안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문 876은 이제 산업부가 발의해가지고 총리가 승인한 건데, 그 녹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행 계획 승인으로 운송 부문의 탄소 및 메탄 배출 감소 관련 내용입니다. 즉, 그 876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부분에서 탄소를 절감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바로 25일, 불과 3일 사이로 총리령으로 대충 어떤 섹션으로 절감을 하고, 그리고 각 그 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부의 룰이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26일 날에는, 7월 26일 날에는 어떻게 이걸 자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본 텍스와 서브시디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아울러 8월 초에는 베트남 기획부의 공개 편지에서 녹색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 자금 조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후 금융을 공식적으로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디를 필요하다라는 게 발표가 났고요. 즉,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22일 날 교통부에서 자동차 수송을 이용해서 탄소 절감 먼저 샘플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다음에 총리령은 바로 이틀 있다가 각 부서는 이런 기준으로 어떻게 줄여가 주십시오. 다음에 바로 또 이틀 있다가는 기획부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서브시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교통은 도로, 철도, 내륙 해송, 다음에 시내 운송, 항공, 다음에 바다 운송, 그 6개 분야를 놓고 교통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그 6가지 중에 3가지는 2030년까지 리서치, 컴플리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렇듯이 2030년까지는 뒤에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어반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그거는 바로 2025년부터 불과 이제 3년, 2022년 다 갔으니까 이제 2년 남았죠. 2025년부터는 신규 공용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린 트랜스포테이션 써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얘기는 2년 안에 수소차, 전기차, 주유소, 인프라 다 갖추고, 그 버스들, 시내버스, 시외버스, 인프라 다 갖추고 그런 준비를 해라. 말이 준비지 거기에 서브시디나 아니면 그런 보조를 다 따지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 상황,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베트남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베트남은 굉장히 느리다, 어떻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한번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처럼 일대 주주가, 그러니까 단일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법규가 한 달 만에도 나올 수 있겠죠. 아주 굉장히 부실할 거고. 다만 베트남 같은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는 사인이 이제 톱4 사인이 지도를 하는데, 이제 서기장,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4분이 그 합의해서 운영하는 아주 특별한 공산 체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만 더 걸리지 4분이 합의할 거기 때문에 가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25년부터 트랜스포테이션은 신규는 그린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대형 차 기준으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그러면 그렇게 큰 흐름이 가는 와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그 에너지 디자인 학회 같은 학회와 베트남의 학회가 잘 조율을 해가지고 그 만남을 갖고, 그래가지고 그 학회에서 여러 가지 학회 이론이 오가는 와중에 이제 거기에 쫓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직접 진출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 한국이, 야, 니네 사업에, 니네 회사에 내었다가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나 돈 벌래가 아닌, 야, 베트남, 니네 농사가 여태까지 지니냐고 수고 많았다. 태양광 참 좋지. 그러고 그 좋은 태양광, 즉 좋은 신재생 갖고 좋은 수소를 만들고 우리가 기술이나 한국은 그런 걸 제공을 해줄 테니 우리 베트남과 한국은 평생 동지의 회사로, 학교로, 그 동지의 국가 관계로 가자. 특히 올해는 한배 수교 30주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거를 제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회는, 그런 수소학회가 베트남도 곧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학회 교류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기술 갖고 한국의 기업들이 뭐 한국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도 하시고 싶고 하고 한국에 수소를 주달하시는데, 만약 이게 어떤 그 틀에 들어간다면은 한국의 모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와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 중소기업 연합이 베트남 정부에 제안을 해봤자 정부와 중소기업 연합이라 이게 조율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해 있는 PBN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BN의 공식 명칭은 페트로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두 개가 모인 것 같은데, PBN의 정확한 비전은 내셔널 에너지 시큐리티입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수장입니다. 2035년까지의 전략, 중장기 전략은 오일앤가스를 발전시켜 경제 키 이코노미화 시키고, 다음에 자체적인 스트롱 파이낸스, 다음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를 확보한다는 게 중장기 미션입니다. 그리고 PBN이라는 데가 하는 데는 오일 앤 가스 익스플로이테이션, 페트로케미컬, 가스 인더스트리, 파워 제너레이션, 페트로 서비스 등 과연 우리나라의 많은 석유화학 공기업이나 많은 공기업이 하는 가스나 그 석유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 회사가 한 그룹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공기업이다 보니까는 이게 정관을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오일앤가스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여기 신재생을 해, 수소를 해라는 정관을 바꿀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PBN의 그 금융지주인 PB컴뱅크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PB컴뱅크는 PBN이 52%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PB컴뱅크의 역할은 석유 개발 부서를 초청하여 그룹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방향, 계획 시스템을 연구 업데이트합니다. 그 얘기는 즉 CCUS 동향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개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석유 파고 뭐 하고 하니까 그 석유 파고 가스판에다가 탄소를 담그는 CCUS는 동향을 파악해야 되고, 다음에는 재정 및 회계 부서와 함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자금 사용 경향을 평가 보고를 합니다. 세계에서 어느 해서 누가 얼마를 어디다가 넣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떤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거를 저희가 파악해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PBN이 검토할 때 그거를 저희가 다 취합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그 자금 설정을 하게 되면은 PBN 각 그룹 52개사인데 거기서 어떻게 자금을 끌어 들여 가지고 PBN이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자금 펀드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연구를 합니다. 아울러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그 정만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테크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검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VPI라고 PBN 산하의 연구소 조직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 조직이 테크 검토를 해줍니다. 즉, 이 얘기는 한국의 기업이더라도 베트남에서 쓸 수 있다고 페트로 PBN이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순간에는 PB컴뱅크가 대출이나 투자를 해주고 PBN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좋은 그 밸류 체인이 구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베트남에서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한국의 사업뿐만이 아닌 해외 진출을 하실 때 꼭 베트남을 잘 염두에 둬 주시고 또 PBN의 그런 역할을 하는 PB컴뱅크가 곧 한국의 그 코리안 데스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코리안 데스크를 이용하셔서 편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시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속 에너지 디자인 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많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